사실 이런 영상들 되게 많아요. 어떤가요? 이제 1억으로 뭐 얼마 벌 수 있는 지역. 예, 맞아요. 요즘 그런 거 되게 인기 많더라고요. 저도 앞으로 그런 바뀔 곳. 예. 재개발 예정지. 예. 여길 주목해라. 뭐 이런 것들 많거든요. 네. 근데 리스크가 정말 높습니다. 그것보다도 저는 한 발 더 나아가서 진짜 예정지. 진짜 여기는 된다. 진짜 되는 곳들. 진짜 투자 좀 한다. 좀 친다. 이런 분들이 실제로 주목하고 있는 곳. 어떤 기준으로 찾는지. 네. 정답을 오픈하자면 네. 건축 허가 제한 구역을 주목해라 라고 얘기해 드리고 싶어요. 건축 허가 제한 구역. 네. 이건 뭐예요? 말 그대로 건축 허가를 제한하는 곳이거든요. 네. 그럼 이제 신축 행위가 안 된다라는 것이죠. 네. 뭐 건축 허가 제한된 곳들을 찾아보려고 하면 생각보다 많아요. 네. 이제 기존에 기지정돼 있는 건축 허가 제한 구역들도 있는데 네. 오늘 포인트로 얘기해 드리고 싶은 곳은 37곳을 주목하라 라고 하고 싶습니다. 숫자가 마음에 듭니다. 37곳. 37곳. 네. 이 정도면 적당한 것 같아요. 네. 우리 주거정비 지수제가 폐지되면서 네. 사람들이 뭐 우와 다 될 것처럼 얘기했지만 네. 법에 대해서 규정되어 있는 게 있죠. 가장 대표적인 게 서울시 기준으로는 구역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 1만 제곱미터. 그리고 노후동수 3분의 2 이상, 네. 그리고 연면적 노후도, 접도율, 과소필지, 호수밀도 네. 이 사항들 중에서 하나를 충족하면 정비구역 지정할 수 있는 요건이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다. 그쵸? 네. 그냥 딴 거는 다 필요 없어요. 그냥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거, 필수 요건을 주목하면 되는 거죠. 노후 동수 3분의 2 이상이라는 게 네. 전에도 부동산 플래닛 한번 띄워준 적이 빨간색으로 막 있었잖아요. 됐던 거, 그렇죠. 오래된 거. 자, 여기 부동산 플래닛 보다 보면 네. 옆에 탐색이 있습니다. 어. 탐색에서 건축 연한을 네. 제가 어떻게 하라고 했냐면 딱 19년 차로 소트하라고 했어요. 걔네들이 3분의 1 이상이 넘어갈 것 같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성수 전략정비구역인데 보면 노후도 안 맞는 게 뭐 거의 없죠. 거의 없습니다. 네. 그냥 이렇게 쫙 늘려보면 시뻘 거쳐. 네네. 그런데 우리가 광진구 자양동, 여기 자양동도 이쪽 같은 경우는 좀 빨갛지만 네. 우리 한강변 개발된다라고 많이 떠들어도 여기 보면 어떤가요? 빨간색과 파란색 섞여 있고 네. 여기서 조금 한번 이제 19년 차로 딱 추려보면 오, 너무 많아. 너무 많아. 이런 거죠. 이런 데들이 될 깨끗하지가 것이냐. 깨끗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한강변이 그냥 다 될 것처럼 사람들은 얘기하지만 이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가장 핵심은 이 노후 동수 3분의 2 이상이 네네. 이게 핵심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렇다 보니까 이 노후도를 맞춘 것을 정말 잘 찾아봐야 된다라고 네네. 했었고 실제로 부동산 플래닛 보다 보면 노후도를 잘 충족하는 곳들이 있어요. 네. 근데 문제는 지금 노후도를 맞췄지만 신축 빌라들이 계속적으로 지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렇다 보니까 노후도가 계속적으로 깨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은 노후도가 맞는 곳이었었어요. 그래서 네. 제가 얘기하는 거죠. 여기 괜찮은 것 같습니다. 노후도 맞습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이걸 예의주시하고 있었던 빌라 업자분께서 거기가 재개발돼? 거기 이제 가가지고 쪼개게 해야지. 네. 개판 치는 겁니다.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재개발이 될 것도 안 되게 되는 거죠. 그게 가장 큰 문제인데 그러면 이제 본론으로 돌아와서 네. 건축행위 제한구역이라고 했잖아요. 네. 건축 허가를 이제 안 내주는 거예요. 그럼 신축행위를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게 되는 네네. 거니까 노후도가 보존되겠네요. 그리고 이런 재산권 행사를 어떻게 했다니 이것도 침해하는 침해된 거잖아요. 거죠. 네. 나는 신축하고 싶은데 왜 내가 신축하는 걸 막아? 네. 라고 했을 때 그냥 멋대로 지정하진 않아요. 이 건축허가 제한구역이라는 거를 그냥 지정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어느 정도의 이제 타당성, 그런 당위성들이 있는 곳들이 지정하죠. 네. 그러면 여기는 이제 일단은 지자체 측면에서도 재개발 가능성이 좀 있다. 여긴 재개발로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네. 노후도가 계속적으로 깨지는 거를 두고 볼 수 없다라는 공감대가 있는 구역이다. 네. 이렇게 정답이 나오는 거죠. 이거를 뭐 플랜을 안 보더라도 노후도도 있으니까 그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것까지 멈춰놨다는 건 뭔가를 하려고 멈춰놓은 네. 거니까. 그러면 이 부분 관련해서 이 37곳이 어디냐라는 네. 부분도 한번 볼 수 있는데 바로 나오나요?
이게 어디에 뭐라고 검색하면 나오나요? 이런 그냥 거는? 딱 여기 구역명 하면서 이제 네. 번지 일대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네네. 뭐 한남 1구역, 사근 1구역, 행당 8구역 뭐 이런 곳들은 예전에 재개발로 추진됐었던 네. 그런 곳들에 대한 이제 명칭들이 있었던 곳들은 네. 이렇게 기존 명칭들을 썼는데 없는 곳들 같은 경우는 그냥 여기 써 있는 대로 장충동 2가 112번지를 검색하면 그 네. 일대가 뜨는 건 거죠. 원효로 상가 1번지를 검색하면 그 주변 일대 이렇게 뜨는 거고요. 나중에 네. 이제 정확하게 정비구역이 어떤 식으로 지정되어 있는지는 또 이제 네. 정확하게 정비구역이라기보다는 이제 정확하게 건축허가 제한구역이 어떤 식으로 지정되어 있는지는 볼 수 있고요. 네. 이게 총 37곳입니다. 아까 네. 지금 여기랑 그다음에 요런데 이렇게 쭉. 사실상 서울시가 찍어줬다라고 전 보고 있거든요. 네네. 여기를 왜 찍어줬냐 이 부분을 조금 알아두면 좋을 것 네네. 같은데 사실 이제 발단은 2021년도 9월 23일로 돌아갑니다. 네. 이때 신속통합기획을 이제 출발이 됐었었죠. 일명 신통기획 하면서 네. 움직였는데 신통기획이 뭐예요?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네. 이제 민간 재개발 지역으로 지정을 해주겠다. 구역 지정. 네. 그동안은 재개발 지역을 우리가 하고 싶어요라고 아무리 백날 떠들어도 전 시장님 같은 경우는 정비구역 지정이 뭐예요? 있었던 정비구역들도 해제했었잖아요. 해제했었죠. 네. 그런 식으로 가다 보니까 재개발들이 가고 싶어도 가질 못했었고 그런 와중에 뭐 5, 6 부동산 대책의 공공재개발, 2, 4 부동산 대책 공공재개발 이런 것들이 난립을 했었었는데 뭐 5, 6 대책 공공재개발 같은 경우는 인기가 있었죠. 네. 그래도 민간이 더 좋죠. 네. 근데 오세훈 서울시장이 딱 당선되고서 우리 민간 재개발을 열어주겠습니다. 한 게 신속통합기획인 거예요. 그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신청들을 해나갔죠. 네네네. 그러고서 신속통합기획을 2021년도 12월 28일에 발표를 합니다. 근데 선정된 곳이 21곳이에요. 근데 이제 더 중요한 거는 오늘 주제가 이 선정된 곳을 보라가 아니잖아요. 그럼 어딜 봐야 되나요? 아까 떨어진 37곳 건축허가 제한 건축허가 제한 구역이 있는데 그 중에서 몇 개만 지금 선정이 됐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21곳은 이미 선정이 되고 네. 여기는 이제 신통기획 지정됐습니다 하면서 가격들이 막 뛰어 올랐어요. 이미 올랐구나. 그런데 우리는 그래서 하여튼 올라간 거 말고 결국 네. 처음부터 그게 뭐예요? 나 예정지 하고 싶은데 네. 어디가 될까? 나 조금 싸게 가고 싶어 라고 네. 가는 데잖아요. 네. 거기가 바로 이 표입니다. 지금 21곳이 어디가 지정된지를 보여줬는데 그 밑에 있는 숫자들이 있죠. 네네. 이게 뭐냐면 신통기획 자체는 어마어마하게 인기가 높았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막 동의를 걷어가지고 신통기획 우리 지정해주세요라고 신청한 데가 서울 전역에서 102곳이에요. 보면 용산은 11개, 성북구도 11개, 네. 은평구도 11개 어마어마하게 신청했잖아요. 네. 여기를 어떤 식으로 뽑을까라고 하다 보니까 너네 구청에서 일단은 괜찮은데 4개씩을 뽑아와. 각자. 네. 그러면 용산구청에서 4개, 성북구청에서 4개, 은평구청에서 4개, 뭐 마포구청에서 4개 이렇게 선정을 해가지고 서울시에다 올렸겠죠. 네네. 그러고서 심사 결과 뽑은 데들이 이 21곳이에요. 그런데 이 21곳 자체는 뭐 사실 좋은 데들도 있죠. 근데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파급력이 큰 데들은 사실 다 빠졌어요. 왜냐하면 진짜 배기들을 여기다가 넣어버리면 사람들이 그러면 이제 난리 나겠죠. 그래서 구별로 하나씩 해준다 했지만 광진구는 아예 빠졌고요. 네. 강남구도 아예 빠졌어요. 네. 그러면 이렇게 뺀 곳들이 있잖아요. 그건 4개 후보지를 올렸었겠죠. 네. 4개 후보지 중에서 각 구에서 4개씩 뽑아서 올리라 그랬었다. 네. 보니까. 근데 여기서 하나씩은 선정을 했어요. 선정 안 한 곳도 있고. 네. 근데 대부분은 선정을 했는데 이제 떨어진 3개 구역이 네. 아깝잖아요. 여기는 진짜 제 정비 사업이 시급한 것 같아. 네. 그런 곳들을 갖다가 따로 또 출연합니다. 출연해서 여기는 그 신축 빌라 업자들이 깽판치지 못하도록 네. 건축허가 제한구역으로 지정했다가 본 히스토리의 내용이죠. 그래서 이 37곳이 사실상 이 떨어진 곳이 본 게임이다. 그렇죠. 왜냐? 처음에 첫 발을 들여놔야 신통기획 또 할 수 있으니까 처음에 부담 없는 신청한 애들 중에 시급하는 순으로 한 게 아니라 부담 없는 순으로 일단 선발대를 선정을 했다.
정확한 표현인 것 네. 같아요. 선발대가 이제 먼저 나간 거고, 진짜는 뒤에서 대기하고 있는데, 네. 그 뒤에서 기다리는 동안 빌려업자들이 깽판 칠 수 있으니까, 네. 가격 올라가는 것도 올라가는 거지만, 일단은 노드가 깨지면 안 되니까. 법적으로도 안 되니까. 그렇죠. 여기를 보존해야겠다. 네. 한 거죠. 그래서 보게 되면, 아까 용산구 같은 경우는 11개를 신청했지만 네. 4개를 선정했다는 얘기했고 그 중에서 청파가 됐다는 얘기했잖아요. 네. 네. 나머지 3개 구역. 이제 서계구역 네. 여기도 항상 말이 많죠. 서계동. 그리고 원효로 상가 여기도 항상 말이 많았고요. 네. 그리고 제일 대여 한남일구역. 여기 있는 건 거죠. 네. 그래서 용산구 같은 경우는 3개 구역이 다 선정이 된 거고 네네. 근데 뭐 종로구에 2개, 중구에 1개, 성동구에 2개, 광진구에 2개, 동대문구 2개 이런 식으로 갔다가 3개가 다 살아난 곳도 있고 네. 2개 혹은 하나 이런 식으로 된 곳들이 있어요. 그러면 애초에 다 살린 게 아니란 말이에요. 네. 각 구에서 4개씩 올렸었을 때 하나는 뽑았고 버려진 3개를 다 살린 게 아니라 그 중에서도 뺄 거 빼고 여기는 조금 지정 필요성이 있다 네네. 하는 데들 살린 거기 때문에 여기는 어떻게 따지면 정답표죠. 서울시가 알짜배기네요. 찍어준 거죠, 여기는. 여기랑 그 다음에 잠시 스페이스바 눌러서 멈추시던지 뭐 멈추고 보세요. 그다음에 이거랑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그쵸? 네. 이렇게까지 총 37곳입니다. 네. 여기는 노도도 이제 더 이상 안 끼죠. 네. 그리고 사실상 시가 찍어준 곳이다 보니까 네네. 여기가 다음에 신통기획 할 때 이제 2022년도 하반기에 또 신통기획 선정 후보 움직이겠죠. 네네. 그럼 여기 중에서 이제 구별로 또 하나씩 될 가능성이 높고 그 다음번에서 또 다른 데들 될 가능성이 있고 네. 그러면 이제 또 이런 질문들을 할 수 있어요. 그럼 여기만 될까요? 라고 해서 여기 말고 다른 데들도 될 수도 있겠죠. 네네. 그런데 이런 데들보다도 여기가 아무래도 일단 서울시가 바로 최근에 네네. 핫하게 심사를 했었던 곳이잖아요. 네네. 여기는 또 서울시가 여긴 보존 필요성이 있는 데라고 인지한 곳이잖아요. 네. 여기가 더 우선적으로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거죠. 그쵸. 엉뚱한 데 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정답표가 여기 있다. 와, 여기 딱 있는데 그럼 이런 데서 여기에 보통 한 어느 정도 금액대가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그렇죠. 이제 투자 금액도 정말 중요한데 네. 사실 뭐 이런 말하면 뭐하지만 한남 1구역 같은 경우는 네. 투자 금액만 10억 중반 넘게 필요하죠. 그죠. 예정지라고 네. 하지만 그 너무 넘사해서. 그래도 좋아요. 한남 뉴타운 투자 금액이 네. 2구역부터 5구역이 있는데 네. 현금이 아무리 못해도 22억에서 25억 정도가 필요해요. 현금이. 네, 현금이. 그런데 어떻게 따지면 한남 1구역 그러면 뭐야 10억 싸게 들어가네? 네. 이런 느낌인 거죠. 15억이면 네. 10억을 깎아서 들어가는 느낌. 그렇죠. 한남뉴타운에. 정비구역 지정되는 순간 쫙 튀어 올라갈 건데. 그치. 그리고 이제 역세권 고밀 개발하겠다 그랬는데 여기가 역세권이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제일 중요한 거. 이거 뭐야 예정지 했더니 이거 다 비싼 데 아니야? 네. 싼 데는 2억에서부터도 들어갈 수 있는 구역들도 있어요. 2억 정도 들어가는데 그거 어디예요? 네, 휘경 6구역 같은 경우는 제가 2억짜리 물건도 최근에 봤고요. 휘경. 투자 금액이. 그리고 네. 다른 데들도 찾아보다 보면 일단 보통 2억은 좀 극단적인 케이스고 보통 한 3, 4억대가 제일 많아요. 3억에서 4억 정도. 네. 그런데 이것만 한다 하더라도 네. 인서울 재개발 최소가 얼마부터? 라고 했죠? 5억부터. 네. 예, 좋아서 인간 안 되는데 5억부터 출발인데 네. 아니 조금 위치 괜찮은 데도 있거든요. 네. 근데 뭐 4억이면 어때요? 지금 여기 용산 같은 경우도 네. 아니 서계동, 청파동, 원효동 여기도 뭐 4억대로도 갈 수 있는 물건들이 존재하거든요. 원효동이요? 이렇게 투자 금액대를 기본적으로 한 4억대가 제일 많지만 3, 네. 4억 선에서 갈 수 있고 네. 낮게 가면 2억대 물건들도 찾아볼 수 있는 나온다. 그런 중랑구 것들. 이런 데는 2억 나올 것 같은데. 그 중랑구도 생각보다 그게 싸진 않고. 그래요? 네. 중랑구가 진짜 호재가 없는 동네거든요. 그쵸. 진짜 고요한 동네. 네. 그래도 한 3억 선. 이렇게 그래도 들어갑니다. 3억 선이구나. 그러면 이 디테일한 자료들은 어디 가면 볼 수 있냐. 네네. 이제 서울시보를 검색해 보시면 돼요. 네. 여기 제가 일부러 표지를 가져왔는데. 서울시보 제 3756호. 네. 2022년 1월 26일자인데 네. 여기 건축허가 이제 지역들의 지형 도면을 고시했어요. 아까 정확히 여기가 어디야 라고 할 수 네네. 있잖아요. 이런 내용들 리스트 쭉 있는데
여기 보면 이렇게 제가 샘플을 몇 개 가져요. 이렇게 딱 구역을 깔끔하게 쳐줬죠. 이런 식으로 정비구역들이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지. 귀퉁이에 있는 건 조심해가지고 이런 것도 딱 중간에 있는 거 사야 되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이거 정말 중요한 얘기 해주셨는데 네. 이거 시가 그린 거니까 무조건이겠지라고 맹신하시면 안 되고요. 이건 가이드지. 실제 맞아. 정비구역 지정하려고 했을 때 사이드에 있는 곳들은 빠질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반대가 있다든가 아니면 신축 빌라들이 좀 몰려있어 사업성이 좀 떨어진다든가 재척시켜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 너무 맹신하시지 말고 여기 센터로 들어가야 돼. 센터로 들어가던가 아니면 사이드를 하더라도 뭐 안 빠질 것 같은 데들 노후도가 주변에 신축 빌라들 없어서 여기는 괜찮은 데들 그런 데들이면 괜찮은데 사이드인데 신축 빌라들이 주변에 좀 많아 이렇게 오려낼 수도 있는 거죠. 이거 서울시 홈페이지 들어가면 있나요? 네, 서울시청 홈페이지에 있습니다. 네. 자, 그런 식으로 해서 가면 좋을 것 같은데 근데 한 가지 유의점이 있어요. 뭔가요? 바로 토지거래 허가구역도 같이 지정이 돼 있습니다. 여기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이에요? 네. 건축허가 제한구역으로 지정을 해놨는데 그러면 누가 봐도 여기에 뜰 게 보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무나 막 들어가지 말라고 토지거래 허가구역도 지정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제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하게 되면 이제 결론이 나온 거죠. 어떤 분들이 주목하면 좋으냐? 예정지 투자를 하고 싶은데 내가 무주택자다. 예를 들어서 진짜 신사임당 채널을 애청하시는 분들 중에서 기회가 없으셨던 분들 있잖아요. 나도 뭔가 재개발하고 싶은데 돈이 좀 부족하고 근데 뭔가 다주택자 투기꾼들 투기꾼이라는 표현은 모르겠지만 저요. 왜요? 그렇죠. 저희 이제 그렇죠라뇨. 알겠습니다. 하여튼 좋습니다. 이제 신사임당님이 여기 가서 이 김재윤 소장 얘기 듣고 당장 달려가서 한남 1구역 살까봐 못 사게 막아놨습니다. 이게 한남 1구역이라든가 이런 데들을 토지거래 허가구역 묶어버리게 되면 이거를 뚫을 수 있는 사람들이 존재하게 되죠. 어떤 사람들만 여기 살 수 있느냐? 실소유자만 살 수 있어요. 그러면 딱 내가 무주택자예요. 그러면 여기를 갖다가 사가서 토지거래 허가를 받을 때 나 여기 실거주 할 겁니다. 라고 하면서 토지거래 허가 신청을 하는 거죠. 그러면 재개발구역 가가지고 딱 눈 딱 감고서 2년만 몸테크 하는 거죠. 그럼 비과세 요건도 맞춰놓고 몸테크 해놓고 궁금한 게 있어요. 비과세 요건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내가 무주택이에요. 근데 딱 했다가 이제 재개발 됐어요. 그럼 다시 또 신규 주택을 취득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장특공제라든지 이런 거는 내가 최초 여기 재개발 취득한 시점부터 하나요? 아니면 신규 취득한 시점부터 다시 또 10년 세나요? 이게 조금 말로 설명하기 어렵지만 그냥 간단하게 퉁쳐서 설명드리자면 최초 취득으로부터 가는 건 맞아요. 다만 이게 다 인정되지 않아요. 왜냐면 우리가 분담금을 납부하잖아요. 결국은 사실 심플하게 내가 완공되고서 하려면 준공이 떨어졌어요. 그러고서 팔았는데 내가 준공 떨어지고서 한 1년도 안 돼서 팔면 단기 양도세율 77%예요. 신규 취득 비율은. 그러면 사실상 그냥 신축 아파트 되면 그때로부터 그냥 2년 다시 채우는 하는 게 맞다. 그렇죠. 그냥 그렇게 생각하는 게 맞다. 그런데 알겠습니다. 중간에라도 난 팔 수도 있잖아요. 중간에 팔 때는 이게 필요하죠. 어차피 이래저래 토지거래 허가구역 때문에 실거주 2년 채워라 라고 하니까 2년 딱 눈 딱 감고 들어가가지고 맞춰놓고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거죠. 그래도 좀 여유있게 한 15년 정도 보면 개발되지 않을까. 15년? 왜냐면 조합설립 인가로부터 8년에서 10년이기 때문에 여기도 진짜 빨리 되면 신통기획에서 좀 인허가 빨리 해줘도 빠르면 10년. 빠르면 10년. 신통이라고 하니까 그래도 행정 절차 빨리 해주지 않을까요? 근데 여기서 행정 절차 빨리 해주는 게 사업시행인가까지는. 사업시행인가까지죠. 관리처분 인가는 사실 조합원들끼리 싸움이거든요. 인허가청에서 관여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그 2, 3년 사업시행인가까지의 2, 3년 기간을 단축시켜주는 것 뿐이죠. 그러기 때문에 뭐 실질적으로 본 지구 지정까지도 한 2년 걸린다라고 하는데 그런 이래저래 순조롭게 내년에 이제 지정이 되면서 움직이면 걸리겠네. 한 10년 빠르면 10년 뭐 하다 보면 이제 15년까지도 그렇게 볼 수 있죠. 이제 자녀에게 사줘야 돼. 그렇죠. 그건 거예요. 자녀한테 사주는 거.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 이제 뚫을 때는
이제 무주택 세대가 들어가는 네. 건데 약간 팁 아닌 팁을 좀 드리자면 30세 이상의 좀 자녀라면 아니죠.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팁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뭐예요? 우리가 무주택 세대가 사는 건데 네. 여기서 우리가 세법적인 기준은 만 30세 소득 혼인 셋 중 하나 충족이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거는 세법이에요. 세법. 근데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세법 내용이 아니잖아요. 아, 그러네. 그럼 네. 민법상 성인이면 되는 거죠. 네. 내가 민법상 성인이에요. 그런데 이제 나 여기 실거주 할 거야. 네. 토지거래 허가구역 기각시킬 수가 없어요. 방법이 없죠. 그러니까 네. 이제 애가 그렇다고 뭐 너무 대학생은 티낼 수는 있겠지만 네. 그래도 이제 뭐 사회 초년생이에요. 그런데 아직 뭐 민법상 막 그런 거는 안 됐어. 네. 아 민법상이래. 세법상. 세법상 기준은 충족 못했지만 나 여기 사가지고 나 여기서 살 겁니다. 아니면 뭐 막말로 이거예요. 대학생인데 네. 나 여기서 자취할 겁니다. 그러니까 아니 뭐냐면 증여를 4억을 때린 다음에 그쵸 그거 세금 다 낼 거 내고 그렇죠. 내 거 내고 얘가 이거 가지고 가서 나 토지거래 허가해 주세요. 나 여기서 살 거예요. 나 대학생이라서 여기 자취방에 살 거야. 분할 다세대인데 나 여기 살 거야. 야, 너 여기 오르면 진짜 살 거야. 나 살 거예요. 네, 대학생이에요. 저 대학생인데. 그럼 되는 거죠. 와 이거 진짜. 딱 자녀 증여용 시간도 많이 있는. 근데 무주택자인데 이게 이거잖아요. 이 조건이 무주택자여야 되고 돈이 있어야 되고 이 부동산에 대해서 이 정도로 관심이 있어야 되는. 근데 이제 무주택 요건을 맞추기 생각보다 쉬워지는 거죠. 네. 왜냐면 아까 얘기했던 거 세대 기준으로 하면 좀 어렵지만. 이거 세대 기준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법상 세대 네. 기준이 아니라 민법상이니까. 그럼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집에 애가 나는 집이 있는데 애가 네. 지금 대학생이에요. 네. 그러면 얘는 무주택자가 아니죠. 세법상으로는. 네, 근데 세법상으로 아니죠. 근데 나 여기 사줄 거야. 가는 거죠. 나 대학생 애 이름으로 이거 네. 사줄 거라서 얘가 여기 실제 들어가서 살 겁니다. 애는 무주택자잖아요. 애는 집이 없잖아요. 그죠. 네. 야, 맞네요. 맞네. 딱 우리가 이게 네. 오히려 눌려 있는 거죠. 다주택자리 함부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해놓다 보니까 네. 오히려 싸게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생각보다 저렴해요. 이게 찍어준 거라는 거를 이제 아는 발빠른 사람들은 네. 작년 하반기부터 막 움직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물도 일단 많지도 않지만 네. 나와도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워낙 제한 조건들이 있다 보니까 네. 그리고 단타를 치려는 사람들이 못 들어가죠. 내가 샀는데 또 그냥 쉽게 팔기도 또 어렵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조금 거래 제약이 조금 있다. 이런 사항들 덕분에 건축행위 제한 구역으로 묶였음에도 불구하고 가격대가 생각보다 저렴하게 갈 수 있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진짜 진짜 꿀팁인 것 같아요. 네. 예. 이런데 솔직히 근생 물건도 나오나요? 나오죠. 이제 근생 나와요? 물건들도 나오는데 근데 예. 한 가지 좀 주의할 점은 주의점. 이게 재개발이에요. 결국 우리가 신통기획이라고 하니까 뭔가 좀 색다른 것 같지만 네. 일반적인 재개발, 도정법상 재개발이랑 네. 똑같아요. 그러면 재개발하면 사람들이 떠올리는 것 중 하나가 입주권이 복잡하다잖아요. 네네. 똑같아요. 그래서 근생은 기본적으로 근생을 신청하는 게 원칙이고요. 근생인데 아파트를 받을 수 있으려면 또 사이즈가 커야 되죠. 그쵸. 감정평가 금액이 최소 분양가 이상이어야 돼요. 네. 일명 통건물. 그 통건물 사야 되네. 이거를 애가 사주기는 근생은 그러니까 무주택 애는 원빌라를 해주고 아니면 뭐 분할 빌라나 이런 거 해주고 뭐 진짜 뭐 돈이 많은 부모가 네. 4명이로 살려고 할 때 근생을 사는 거죠. 통근생. 알겠습니다.